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시장에 상장한 삼진식품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규 상장주 투자할 때 이 공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제한적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뭐 한두 주 이렇게 받거나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주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면 또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IPO 시장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얘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상장된 종목 얘기는 했습니다만 올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공모주 성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좀 볼까요? 예, 평년 대비 괜찮은 수익률 계속 보이고 있고, 네. 뭐 3일 전에 상장한 알지노믹스 지금 거의 뭐 3일 연속 점상한가를 칠 네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73개 종목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펙 그 기업 인수합병 목적 기업 제외하고 새롭게 올해 상장하러 나온 기업이 73개, 그러니까 코스피 8개, 이제 코스닥 65개 종목이 나왔는데 그 아마 73개 종목을 다 청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시초가부터 평균 한 90% 정도 수익률을 보이니까는 굉장히 괜찮았죠. 근데 물론 손실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7개 종목은 시초가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었고 66개 종목은 이제 시초가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프로티나 같은 기업은 상장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만 588%니까는 그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어쨌든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프로티나는 있겠습니다. 상장하자마자 파신 분들은 좀 배가 아프시겠어요. 들고 있었으면 588%나 지금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이제 상장하면 바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도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그래도 또 이 공모가 네. 하회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그 손실만 만약에 손실 나는 종목들만 또 그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손실률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이게 좀 확실히 옥석 가리기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아마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알려진 기업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한 6개 종목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뭐 LG CNS나 서울보증보험 같이 좀 그나마 규모가 좀 큰 기업들 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핑크퐁 워낙 또 유명한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아주 큰 종목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뭐 LG CNS 같은 기업도 상장하자마자 시초가부터 손실이었었고 그 다음에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는 상장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손실로 이제 또 바뀌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실적이 좋고 수출 비중이 높은 뭐 달바글로벌이나 아니면은 최소 3년 동안은 한 2,800원대 배당은 거의 보장할 정도로 높은 배당금을 이제 제시했던 서울보증보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확실히 그 시간 지나고 나서는 제자리 찾아간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스펙을 제외하고 73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고 그중에 한 10%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 아까 이제 저조한 곳들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까 LG CNS 잠깐 얘기 주셨고 전반적으로 공모가보다 더 낮아져 있는 기업들은 어디들이 눈에 띄나요? 확실히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제 아이제넷이라는 이제 뭐 보험 플랫폼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원 컴퍼니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패스트 캠퍼스 이제 회사 이름 그 성인 교육 위주의 이제 콘텐츠 만드는 회사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자마자부터 이제 손실을 많이 보이더니 결국은 상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제 공모가 대비 뭐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더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청약했더라면은 좀 이제 많은 손실을 보셨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업종 제외하고는 네.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있고 뭐 그 의료기기 쪽도 있고 나름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이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은 상장하고 나서 잠깐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현재까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네.
다 손실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또 아까 방금 보셨던 뭐 프로티나 같은 또 바이오 기업들은 또 상장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588% 수익 내고 있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제약 바이오라고 해도 확실히 내용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서 유통 물량이 뭐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좀 골고루 좀 점검해 가지고서 아마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시사점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IPO 시장 저희가 한 해를 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공모가 하회한 종목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우상향한 종목들도 꽤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한 90%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서 왜 같은 업종이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상장한 기업들을 네. 좀 훑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적자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그 지금까지 막 500%대, 막 400%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나눈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이제 업종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프로티나 같은 회사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의료기기 쪽이고 그 다음에 뭐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로키드 헬스케어도 뭐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랑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타라는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고 밑에 나오는 이면온시아도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이쪽은 이익이 안 나도 그 내용이 좋으면은 상장하면은 이제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확실히 그 외국에 대한 뭐 수출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기술 제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런 내용이 좀 없고 그냥 신약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서 처음에 상장했다가 결국 좀 시간 지나면서 좀 제자리 찾아가는 기업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선별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한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한 2.5배 올라 있는 뭐 G2G 바이오라던가 뭐 인투셀,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업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네. 아니면은 뭐 3D 프린터라던가 미용기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 그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뭐 한택이나 한라캐스트 같은 회사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이익 미실현 기업, 그 다음에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업들 보시면은 역시 상장하고 나서 뭐 적게는 35%, 많게는 뭐 한 150% 이상 역시 또 다 수익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 뭐 달바글로벌이나 서울보증보험 그 다음에 뭐 PI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또 역시 다 이익 미실현 기업들.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뭐 빅데이터라던가 뭐 네. 인공지능, 제약 바이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역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들어올 때 시장에 기대감이 많은 섹터로 들어오는 데를 좀 중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IPO 종목을 투자할 때는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도 탄탄하게 잘 짜여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서도 나중에 이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그 스토리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모 시장이라는 게 보통 보면 들어와서 물량이 막 쏟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다가도 공모가를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면 다시 회복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가 부근에 있는 기업들 중에 다시 좀 주목해도 될 만한 기업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후부터는 네. 참 이 판단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이익에 그 비례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익 미실현 기업들이 공모가 근처까지 왔다라고 해서 과연 접근 가능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꺼진 상황에서는 참 접근이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익 나는 기업들 중에 좀 관심 있게 갈 만한 기업은 뭐 아무래도 뭐 LG CNS 정도가 역시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근처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이고 네네. 한때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고 실적이야 뭐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 아마 접근하는 기업으로는 가장 좋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공모가 대비 아직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공모가 기준 143%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은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뭐 한 68% 성장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64% 성장, 그리고 수출이 전체 매출액의 60%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성장성만 놓고 보면은 공모가 대비 뭐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K뷰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 생각해 보면은 좀 네.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이 배당 이슈 때문에 공모가 기준 지금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배당금이 한 주당 한 2,8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은 여전히 뭐 매력적인 종목이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은 보통 12월 말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벚꽃 배당 기업입니다. 4월 달 초에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배당 이 회차 만약에 이제 그 배당금 서울보증보험 투자하셨다면 배당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4월 초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상장 예정된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데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네.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그 일정이 잡힌 기업들이 좀 많은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큰 기업들 위주로 보면은 뭐 일단은 SK 에코플랜트가 좀 가장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이제 곧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SK 계열사 중에서는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가장 지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하이테크 쪽,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이런 공사만 한 50% 이상씩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공장 계속 지금 증설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볼 거다라는 거, 결국은 또 이제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죠. 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또한 47% 늘었고, 영업이익은 2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면은 아마 좀 좋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수출 비중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성장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네네.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좀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 예전에 그 공사하다가 좀 중대재해로 인해서 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좀 받은 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황이기는 하는데, 그 이제 결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것만 빼면은 참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몇 군데만 뭐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예, 그 항상 또 역시 매년 네. 초되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무신사죠. 그러니까 무신사도 올해 26년도에 상장할 거다라고 지금 뭐 주관사 선정되어 있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보면은 조금씩 성장률이 예전만큼 이제 가파르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좀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내수가 99%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은 뭐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내수 비중이 높은 회사에서 영업이익률 7%,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 19%면은 과연 상장할 때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가에서 하나로 넘어간 이제 아워홈도 올해 뭐 상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좀 내수 비중이 좀 큰 회사죠. 그래서 뭐 그 단체 급식 비중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는 여기도 조금 성장성에는 조금 그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K뱅크도 있죠. 그 24년도에 상장 추진했다가 이제 무산됐던 회사인데 다시 좀 추진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K뱅크도 나오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상장할 때 저희가 관심 가질 종목들까지 조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